안녕하세요. 약과 건강입니다. 저는 피부가 정말 좋지 않은데요. 특히 3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피부과 회원권을 끊고 관리받고 싶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크죠. 저처럼 피부 노화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노화를 막아주는 크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피부과에서 숨기고 있는 크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크림은 바로 스티바 A 크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티바 A 크림의 효능과 바르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투자하는 돈에 비례해서 좋아진다는데 피부과 시술을 매번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성비 있게 피부를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바 A 크림은 비타민 A 유도체인 트레티노인이 주 성분이에요. 비타민 A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연 상태의 레티놀, 자연 상태에서 한번 대사된 형태의 레티날, 그리고 마지막 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레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내가 쓰는 화장품 크림에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레티놀이 들어있는데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변형된 형태일수록 효능이 더 올라갑니다. 스티바 A 크림은 가장 효과가 뛰어난 레틴산 형태의 비타민 A예요. 보통 화장품에 들어있는 주름 개선용 성분이 비타민 A 유도체 중 가장 약한 성분인 레티놀이죠. 효능이 약한 대신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화장품으로 쓰이는 거고요. 스티바 A 크림의 트레티노인 성분은 효능이 가장 세면서 부작용도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듣고 사용해야 하는 크림인 거예요. 이 성분은 피부에 꾸준히 발랐을 때 피부 표면의 턴오버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피부의 턴오버 주기라는 것은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마치 바닷가재가 낡은 껍데기를 벗어내고 탄탄한 껍데기를 갖게 되는 탈피 과정을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손상된 낡은 껍데기를 빠르게 탈락시키고 새로운 껍데기를 갖게 되면 매끄럽고 생기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묵은 각질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새로운 각질을 잘 만들어주면 거칠어진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칙칙한 피부톤을 밝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각질 세포가 활발히 만들어지면서 콜라겐이 재생되고 잔주름이 제거되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가 각질에 막혀서 나오지 못해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죠. 원래는 스티바 A 크림을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주름살이 개선되고 색소 침착이 완화되고 모공이 개선되는 효과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능 효과만 들으면 정말로 맞는 크림인 것 같죠? 그런데요, 스티바 A 크림은 일반 의약품도 아니라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만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약인 거죠. 저는 스티바 A 크림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단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은 임산부와 수유부예요. 비타민 A 계열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유명한 사실이죠.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할 때 레티논산을 처리하면 올챙이의 꼬리 대신에 다리가 하나 더 생기는 기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생물학 교재에 실려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또한 모유 수유를 통해서 신생아와 유아에게 이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유부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지루성 피부염 혹은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스티바 A 크림을 사용하면 각질의 턴오버가 빨라지면서 피부가 확 뒤집히고 난리가 나요.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고용량을 오래 사용하면 예민한 피부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염증으로 인해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얇은 피부를 가진 분들도 권장드리지 않아요. 피부가 얇은 사람이 크림을 바르면 각질 탈락 주기가 빨라지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의 세 가지 경우를 통과하셨다고 해도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어요. 스티바 A 크림을 발랐을 때 따가움, 홍반, 트러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량도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스티바 A 크림은 0.01%, 0.025%, 그리고 0.05%, 0.1%까지 4종류가 있는데요.
피부과 진료 상담을 할 때 원장님께서 피부의 상태를 보고 농도를 정해 주실 거예요. 무조건 높은 용량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농도를 찾으셔서 꾸준히 발라주셔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낮은 농도인 0.01%로 시작해서 용량을 높여갑니다. 0.01%를 쌀알 크기만큼 짜서 취침 전에 한번 발라보고 다음날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트러블 없이 괜찮다면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붉은기와 각질은 제대로의 크림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라서 괜찮지만 트러블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바로 중단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야 해요. 보통 일주일 충분히 보습제를 발라주면 회복이 돼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일주일 발라서 충분히 진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매일 바를 필요는 없고 예민한 느낌이 드시면 2, 3일에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그럼에도 계속 트러블이 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괜찮으셨다면 이제 쌀알 2톨 크기로 용량을 조금 높여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또 일주일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쌀알 3톨 크기로 올려주시고요. 맥스 용량은 원래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용량이지만 저는 완두콩 용량까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용량을 높여가다가 완두콩 양만큼 발라도 부작용이 없으셨다면 이제 0.025%로 농도를 높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효과는 0.025%로 피부주름 개선과 탄력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0.05%는 과색소 침착에도 효과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농도를 높이진 마시고요. 자극이 없는 농도를 찾아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바 에이크림은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취침 전에 사용해 주시고, 다음날 외출하실 때는 세안을 깨끗이 해서 약을 씻어내야 해요. 각질 세포가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게 되면 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착색이 쉬워져서 오히려 거무칙칙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매끈하고 뽀얀 피부를 위해 바르는 크림이 피부를 거무칙칙하게 만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꼭 저녁에만 크림을 사용하시고 다음날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스티바 에이크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스티바 에이크림을 바르면 안 되는지도 알게 되셨고요. 스티바 에이크림의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부작용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수유부가 아니고 민감성 피부가 아니면서 피부도 어느 정도 두터우신 분들은 이제 피부과로 진료 보러 가시면 돼요. 요즘은 스티바 에이크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방을 받더라도 주변 약국에 크림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해보고 방문해 주시고요. 스티바 에이크림이 8월에 단종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티바 에이크림의 대체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